네, 반갑습니다. 불편한 영어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with 분사 구문에 관한 부분으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법을 하면서 뭘 기억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또 뭘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정의. 이 정의는 뭐냐면요. 우리가 with 분사 구문을 써야 되는 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뭐냐면요. 동시 동작이나 즉 부대 상황을 말하자면 동시 동작이라고 불러요. 이게 부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있으면 다른 뭔가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TV를 봤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채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상황이 동시 동작이죠. 눈물을 흘리는 채로 TV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동시 동작을 나타낼 때 나는 뭘 하고 있지만 맞죠? 또 하나의 곁들인 어떤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곁들인 상황을 우리가 부대란 말이에요. 부대란 말. 부대 상황을 다른 말로 동시 동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ith가 그거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with가 어떻게 한다? 그걸 가지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with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with는 잘 보시면 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의 특징적인 사항은 뒤에 문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대요. 그러니까 문장이 나오지 않게 만들면서 뭐뭐 한 채 또는 다른 해석 이런 걸 주로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with 분사 구문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with her eyes being full of tears 나와 있잖아요. 자, 요거를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동시 동작은 우리가 while도 있지 않습니까? while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적어 보면요. 그 밑에 있는 상황에서 while은 여러분 알다시피 종접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뭐 하는 동안 문장과 문장을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그녀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런 녀석이죠. 눈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눈물로 가득 차 있으면서 TV를 봤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while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while은 접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런데 이 with를 가지고 뭐뭐 한 채란 부분을 우리가 그런 말을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with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어쨌든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긴 올라가되 어쨌습니까? 그냥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동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치사니까 동사에 ing를 꼭 붙여줘서 이렇게 씁니다. with her eyes being full of tears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with 뒤에 좀 길다, 말이 좀 길다라고 하면 with가 이런 해석을 좀 갖지 않겠느냐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녀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찬 채, 눈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being을 주로 생략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with 분사 구문, with가 동시 동작을 나타낼 때 주로 이제 being을 주로 생략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요런 경우와 그 다음에 정의2가 나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똑같은 위의 사항인데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때문이라고. 요거는 그래서 문두에서 무슨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때 주로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because school was over 학교가 끝났기 때문에 난 집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분사문으로 바꾸면요. 앞뒤 주어가 다르죠. 앞뒤 주어가 다를 때는요. 써주면 됩니다. 됐나? 연결사를 지우고 동사의 ing 주어가 다르니까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school being over 이렇게 들어갑니다. 학교가 끝나서 나는 집에 갔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요럴 때, 요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그런 because에 대한 의미를 이제 말하자면 갖고 있는 이 종접이 문장이 요렇게 바뀌어지면서 with라고 이렇게 추가를 시켜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서, 학교가 끝났기 때문에. 아시겠죠?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being을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chool over, I went home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의 예를 봤습니다. with를 붙이는 이유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첫 번째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오늘 얘기하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요 부분, 자, 동시를 나타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식 첫 번째입니다. 방식 첫 번째. 자, 방식 첫 번째는요, 갈로 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with A, 동사 원형의 ing. 즉 A에 대한 설명을 ing를 쓴다는 얘기예요. 다른 단어가 없어서 그렇겠죠?
없어서 동사에다 ing 붙입니다. A가 뭐뭐 한 채로, A가 뭐뭐 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해석을 보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으면 해석해 보겠습니다. With the blind watching me. 맹인이 나를 본 채로, 보고 있는 채로, 본 상태로. With tap water flowing. 수돗물이 흐르고 있는 채로. 오케이. With the wind blowing. 바람이 blowing, 불다죠? 부는 채로. 오케이. 요거는 학교 내신입니다. 아시겠죠? 학교 내신 교과서에 나옵니다. With another butterfly sitting. 또 다른 나비가 앉아있는 채로. with caterpillar creeping 나와 있죠. caterpillar는 애벌레, creep 하면 기어가다죠. 그래서 애벌레가 creeping, 기어가는 채로. with ants attacking, 개미가 공격하는 채로. with babies following, 아기가 따라가는 채로. 됐나? with many people standing, 많은 사람이 서 있는 채로. with clouds float, float는 떠다니다죠. 구름들이 떠다니는 채로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with가 내 말이 좀 길어지면 주로 해석을 저렇게 합니다. 주로 이제 앞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형태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이렇게 첫 번째 사항입니다. 요게 학교 시험 문제로 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요런 것들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안에 보시면요. 요 ing가 나오단 말이에요. ing가 나옵니다. ing가 됐죠? ing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저렇게 나옵니다. 요 자리에 pp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ing가 나오는 걸 볼게요. ing는요. 주로 요 두 개의 관계가 응다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주동 관계일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봐요. 수돗물이 흘러요. 바람이 불어요. 나비가 앉아요. 애벌레가 기어가요. 개미가 공격합니다. 애가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구름이 떠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주동관계일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학교 시험 문제 저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럼 밑에 가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 이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외워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방식 2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PP, 다른 말로 우리 저 한국적으로 하면 쌍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해석해 봐야 되겠죠? With the door closed, 문을 닫은 채로. With your arms folded, 팔을 접은 채로. With both hands tied, 양팔을 묶은 채로. With his leg crossed, 그의 팔을 크로스한 채로. 됐죠? Without friends left, 다른 친구들이 남겨진 채로 라고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위해서 이걸 꼭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With the door closed, 무조건 외우라고 합니다. 이런 걸 외워줘야 이런 비슷한 구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은 채로, with the door closed, 문을 닫은 채로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pp를 사용합니다. pp요. 됐죠? 그럼 두 개의 관계가 뭔 관계이기 때문에? 수동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수동관계. 그래서 문이 닫혀지고 팔이 접혀지고 손이 연결되고 묶여지고 팔이 크로스되고 친구가 남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을다가 되면 pp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관계가 을다. 한 개만 해볼게요. 문은 닫다, 문을 닫다. 문을 닫다가 맞죠? 그러면 pp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잘 안 되실 때는 은다, 을다, 은다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ing, pp, ing, pp, ing, pp. 명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 그 외의 방식 셋, 방식 넷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독해상으로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학교 서술형에 장문이 있을 경우에는 영작하시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자, 그럼 가봅시다. 요거는 전부 다 대부분 다 사이에 being이 다 생략된 경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생략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while his hands empty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이제 분사구를 바꿨을 때 지우고 동사 원형에 ing, being 들어가죠? 주어가 다르면 써주죠? his hands being empty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being이 생략됐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 with 분사 구문은 비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being이 들어간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첫 번째 가봅시다. 이번에는 형부가 나옵니다. 그의 손이 비어있는 채로 with his hands empty.
with door open. 문이 열려진 채로. 우와, 됐죠? 네, 형용사들입니다. 요거는 부사입니다. downwards. 그의 머리가 아래쪽으로 있는 채로 이렇게요. with their head downwards.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근데 우리가 좀 문법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치사가 오른쪽에 보이시죠? 전치사는 부사의 역할도 합니다.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전치사는 혼자 못 써요. 그래서 on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뭐 위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뭐 in 뭐뭐 안에 with 뭐뭐와 함께 주로 많이 해석하죠. 혼자 못 써요. 뒤에 어떤 말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on the desk 하면 책상 위에라고 우리는 할 수 있죠. 이때 오늘 우리는 전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사는요.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adly he died. 슬프게도 그는 죽었다라고 할 때 이 부사란 단어는 단독으로 쓰여요. 이게 부사예요. 슬프게도. 즉 우리말로 니은자, 의자가 아니면 다 부사입니다. 그러면 turn TV on이라는 영어 표현이 밑에 나옵니다. 이거는 TV를 켜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on 뒤에 뭔 말이 나왔나요? 나왔나요? 안 나왔죠. 저때 on은 이게 부사예요. 그 turn, 돌려라. TV를 on, 위로, 켜고, 켠 상태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on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전치사가 아니고요. 부사에 들어서 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부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TV on 하면 무슨 말이죠? TV가 켜진 채로. 저거 on이 뭐예요? 부사죠. The light off. 빛이 어째요? 꺼진 채로 이렇게. The gloves on. 글러브가 껴진 채로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된다고. With the door, 첫 번째, with his hands empty, with the door open, with TV on, with the light off, with the gloves on, with the head downward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괜찮으시다면 요거와 형용사가 나오는 요거와 요거를 머릿속에 암기하면 좋죠. with TV on, with TV on, with the door open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암기하시면 저걸 굳이 저 위에 있는 사항에 대한 방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는 전치사가 혼자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어떤 말이 꼭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주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단어 이상 주동이 없다? 맞죠? 구라고 하죠? 근데 전치사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전치사구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도 나와요. With his hand in his pocket, 그의 손이 그의 주머니에 있는 채로. With a bag on his back, 그의 큰 가방이 등에 있는 채로. With tears in her eyes, 눈물이 그녀의 눈 안에 있는 채로. 눈물이 흐르는 채로. With a smile on his face,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있는 채로. 요렇게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with 분사구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받고 학교 시험에서는 주로 동시동작, 즉 다른 말로 하면 부대 상황에 대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그 사항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대체하시고 3번, 4번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나옵니다. 서술형이지 않는 잘 안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방식에 대한 1번, 방식에 대한 2번 각각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